안녕하십니까. 금일 행사의 사회를 맡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연대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0만 소상공인은 과잉 공급과 내수시장의 침체라는 이중고에 부딪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토론회 논의의 주제인 생존 가격이란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과당 경쟁에 의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하한선 기준을 통칭하는 말로써 소상공인에게는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지난 8월 12일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태, 생존가격의 도입 필요성, 법제화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관계기관 및 학계, 변호사, 소상공인 대표, 시민사회 등 각계 패널분들을 모시고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지적하였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내용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관련 입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호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초로서 생존 가격 관련 법제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패널 분들과 내빈 분들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위원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원옥 의원님, 항상 제일 먼저 오셨는데 오늘도 첫 번째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이 중요하지 인사말이 중요한 것 하진 않은 것 같아서 1차에 이어서 2차 우리 토론회 하는데요. 1차 때 조금 논점들이 좀 나왔었죠. 오늘은 1차 때 나온 논쟁점들이 보다 더 명확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5년간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20%라는 등 자영업자의 월평소득이 150만 원도 못 미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통계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중소기업 청에서 보고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들은 아직 국가에서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국감 때 제가 이제 중개청장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방상장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답변을 이끌어내느라고 제가 국회 들어와가지고 자랑스럽게 2가지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중견기업법을 만든 데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만드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는 것이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과이고 자부심을 좀 느끼는 일들이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두 집단의 부딪힘, 갈등 이런 게 존재한다면 어느 편을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편에 서는 게 맞다. 이제 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회사 이름은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림이 계란 유통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만약에 하림은 중견기업으로 대표적인 게 중견기업인데 계란 유통업을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었던 계란 유통업을 했던 업체들은 완전히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기청장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좋고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정책에 있어가지고 성과들 이런 것들은 아직 내지 못하고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저도 이제는 내년도 금리 인상 문제, 저금리 그리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최경환노믹스,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지하고 미국의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그러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게 고금리 정책일 테고 우리 금리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어쩌냐?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대출 받아서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는마저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내년에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외국의 유수한 기관에서도 한국 경제 잘못하가는 일본보다 더한 저불황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직격 타격단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실제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정말 일주일 단위로 토론을 하든지 뭐 등등 해서라도 빨리 뭔가 하나 결론과 매듭을 좀 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대기업이 성장해서 골고루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니 낙수경제의 효과, 뭐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대표적인 낙수경제의 효과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6년, 7년, 8년이 지금 벌써 8년째 접어들고요. 이제 분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영업자들이 떠받치고, 그때 중소기업이 떠받치고, 중견기업 떠받치고, 뭐 이렇게 분수경제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선순환의 경제 논리. 뭐 독일이라든가 외국에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두 번째 토론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회장님. 뭐 국회 국감이니 뭐 예산 심의니 굉장히 오래 걸릴 수뿐이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조금 좀 마무리 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2월 2일이 예산 마지막 날이라 아마 12월 달 되면은 오히려 국회가 많이 한가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법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좀 이제 연말 연초에 송년회니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저도 좀 고민도 하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좀 고민 좀 하셔서 그리고 관련 특히 제일 중요하신 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짜장면 값을 올리지 말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물가의 지수, 짜장면 값, 목욕탕 값, 커피 값 이런 거 물가 지수를 올리지 말라. 국가에서 그렇게 지도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뭐 법논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법 감정, 국민적 감정의 논리로는 굉장히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추진감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좀 결론을 내는 1차 결론을 좀 내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힘합해야죠. 없는 사람들은 힘합하는 게 최고입니다. 목소리 커져야지 그게 또 최고고요. 우리 서상국인 연합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대서 회장님 중심이 되셔서 박대춘 회장님 중심이 되셔서 똘똘 뭉쳐가지고 생존가격 한번 이번에 확실한 성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안타까운 게 제가 독일에 보니까 중소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업체가 300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만 개. 근데 그게 뭐 생겼다가 1년 만에 없어진 그런 업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공업 하시는 분들이 300만 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돼야 국가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지역에 가면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밤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까 말까 하는 이런 자영업자 상공인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의 기초를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기반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박대춘입니다. 먼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직면한 생존가격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시고 이를 법제화 시켜주기 위해 길을 열어주신 이원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존가격이란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과당 경쟁에 의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하한선 기준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차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그 의미와 심각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가격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1차 토론을 통해 PC방, 목욕탕 등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며 서비스 가격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현실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생존 가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판매하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오늘의 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국민의 위기를 야기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일각의 가격 파괴에 대응해 업계 스스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시장 가격을 재조정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의해 가격 단합이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스스로 최소한의 생존 가격을 설정한 것이 어찌 단합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지배력은커녕 경쟁을 제한하는 영향력도 미미한 영세 소상공인이 먹고 살고자 취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이 처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현실 구조로 인해 숱한 자영업자들이 생존 수준 이하의 소득을 버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0년 기준 월 149만 원에 불과하며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같은 수준에 맴돌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소상공인 기업의 90%에 달하는 1인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6%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700만 소상공인이 그 부양가족을 포함 약 1700만 명 대한민국의 33%에 달하는 인구가 최저 생존 수준 이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만의 일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토론회를 계기로 700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토론회를 통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유정일 교수님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맡은 유종일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거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사실 시장 경제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지표가 거시적인 지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 고용 구조 등 경제 구조가 굉장히 왜곡됐고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일본이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형산업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대응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생존 가격 문제에서 두 번째 토론회인데요. 두 분 발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평균 150만 원밖에 안 온다, 월소득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월소득이다 그러면은 50만 원 더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정하자. 이런 정도의 간략한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제화 방안의 타당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뭐 아시는 바대로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얘기고, 그래서 예외 조항 인정은 이제 공정거래법 목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다 이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정 개념이라는 개념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라든지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타당할 것 같다라는 취지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공정거래법이 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동안 많이 변해왔다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제 기억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가격 제한, 재판매 가격 제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탈레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개념에서는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었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특별법이나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맞게 변화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법이라는 것이고, 공정거래법도 그렇게 변화왔다라는 게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정거래법이 한 가지 이제 규정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법 자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권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기존에 지금 이제 정부나 그다음에 이제 김연아 의원실 같은 데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법을 이제 이번에 이제 입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들이 보면은 어떤 기본권 개념,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개념보다는 지원이나 정부의 의무나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산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권 개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장 가격을 최저선을 조정하는 이런 방식을 법 조항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절차법 조항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벌칙 조항도 넣으면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의 문제인데,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 대책은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특히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나 사업자 단체를 통한 공동행위는 이른바 당연위법 이 법리에 따라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경쟁의 그 만능이라는 그런 미신, 이런 것에 크게 영향받은 바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당연위법의 원칙과 그리고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두 개의 어떤 기본 법리가 충돌하고 계속 논란을 빚으면서 때로는 당연위법의 원리가 원칙이 강조되고 때로는 합리성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줄곧 당연위법, 일테면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는 이게 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 그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논의가 주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 미국 판례나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이런 당연위법의 원리에 대해서 반성적인 이런 그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궁극적으로는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합리성의 원칙, 합리의 원칙에 근거한 이런 판례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우리 생존가격 논의 부분에서도 어떤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발제문 49페이지인데요. 사실 이 개념은 이른바 저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동방선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인가하는 아이디어를 차용해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업종은 소상공인들에게 업종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주목된다라고 하는 지점은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는 소상공인 개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체인 소상공인 집단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금까지는 창업 지원이나 폐업 지원들 같은 경우는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소상공인 사업 영역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이른바 소상공인 생태계 혹은 소상공인 전체 집단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취지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민간에서 좀 자조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존가격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한 조치들에서 지금 현행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들은 충분히 폭넓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중에는 생존가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개별 자조적인 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롤 모델대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제 6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들의 인가 절차들을 부여해서 발동 요건을 조금 엄격하게 한다면 이 개념 자체는 충분히 현행 입법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 가격 제한 공동행위, 재판매 유지행위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가 최근에는 그 인정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인정 흐름 속에는 사실 공정거래법의 해석을 공정거래법의 근본적인 규범 취지나 목적이 이 경쟁 촉진을 통한 그런 시장의 이제 정상화, 여기도 있지만 또 다른 가치인 소비자의 편익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목적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규범 목적 해석을 좀 달리하면서 그 최저 가격 유지, 재판매 유지 행위를 허용을 한 거로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엄격한 형식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실질적 공정성의 원칙에 따른 실질적 해석을 하고 당사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판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를 평균화할 수 있겠느냐, 평균화한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과연 그거를 가정해서 그걸 일반적으로 입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저희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담합 역시 대부분 다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다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 직권으로 나간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 직권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비자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또 상당 부분이 또 보면 경쟁 사업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가격을 하고 싶은데 다수가 이거를 정해놓고 그거를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논의를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존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잉 진입에 따른 과당 경쟁,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에 따른 폐업, 이게 이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인데,
생존 가격이라는 거를 만약에 설정을 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은 기호입니다.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유입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급적이면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 들어오는 거를 좀 억제하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책을 갖고 가져가고 있는데 또 그게 결국에는 지금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수익성을 올려주는 그런 거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일정 수준의 아까 뭐 평균 가격이라고 얘기했는데 평균 가격이라는 걸 설정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업종에 들어가면 그 정도의 어떤 그 가격이 보장되니까 그러게 이에 따라서 또 유입을 또 거꾸로 좀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진입을 더 유도하는 거고 과당 경쟁을 더 촉발시키는 거고 그럼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어떻게 보면 또 악순환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좀 우려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오셨지만 이게 저희가 뭐 위법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표준 가격 서비스 가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10kg까지 갈 때에는 이 가격이 정당하다. 그러니 그 가격 이상은 받지 말아라라는 어떤 지도가를 만들었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홍보했을 때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어떤 이런 홍보를 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존 가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업계 제시 가격이 경쟁을 넘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부적합한 가격을 우리 업계가 제공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이 생존 가격으로 지켜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어떤 가격이 이 생존 가격이라고 제시한 이 가격이 이 이하의 가격이 제시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가격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를 업계에서 제시를 해주는 가격이 그게 바로 생존 가격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하의 가격으로 생존 가격 이하로 가격으로 제시를 한다는 건 이건 분명히 어떤 부정정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비용이 250만 원 산출을 했는데 모 구청에서 130만 원이라는 말도 안 가격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5개 광고업은 토탈 아트입니다. 전기, 전자, 페인트, 철골 모든 부분에서 종합되는 종합 아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일간 상정해서 일단 7쪽의 예를 들겠습니다. 7이 2,000원짜리 라카를 사서 뿌립니다. 1년 못 갑니다. 도장이라 하면 기초도장을 하고 1차 도장, 2차 도장 하고 난 다음에 가마에 들어가서 해도 3년을 버티기가 힘든데 대정부 시책을 해서 사업한 사업이 130만 원이라는 그런 초라한 가격으로 입찰이 됐는데 그 제하도를 일일로 모자로 5개 광고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기초적인 썬팅이나 재료비가 결정되어 있는 전면 가격, 돌출 가격, 현수막 가격을 나름대로 결정되려고 했지만 이런 기본 가격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사에서 이 얘기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순간 저희 5개 광고 쪽에 2차 밴드, 3차 밴드 합하면 약 한 40만이 이 업으로 먹고 삽니다. 지금은 거의 극빈자로 40% 이상이 몰락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 없는 단독 1인 기업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더 이상 내몰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 정도 또는 거기에 못 미치다들 거기에 근접한 정도의 생존이 가능한 가격
개념을 분명히 우리 단체들이 내놓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검증을 거친다면 어느 국민도 이게 폭리다,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예를 들면 지금 길거리 소비자들이 더 값싼 것을 원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값싼 경쟁 때문에 야 우리 동네에 그 막 가격 경쟁하더니 서로 망해버렸대. 치킨집 3개가 망해버렸대. 그걸 원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치킨 가격이 떨어지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었던 본스하고 어디가 망해버렸다. 그 사람들이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더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꼭 착한 소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래도 저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텐데 하림으로부터 닭을 사가지고 튀기고 알바하고 배달하고 하면 한 마리당 14,000원은 든다고 하더라.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치킨 조합하시면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생존 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소비자들이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일부 소비자들의 항의라는 그분들의 법익보다는 그래도 지역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동네를 지속가능한 동네로 활기찬 동네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도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활발한 캠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올마트가 들어온 데는 정말 중소상공인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의 NGO들이라든지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제 반대 데모도 하고 캠페인하는데 중소상공인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 그들이 후원했던 지역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야구단,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렇게 불을 하나 켜놓고 이렇게 동네를 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유명한 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일부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은 지금의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상황과 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절대적인 비중,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동네를 만들 때 그분들의 생존이 반드시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발상을 전환해서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오늘 해석보다는 입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석을 법조항을 일부 개정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이제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맹사업법 개정하는 이제 공정거래법 특별법입니다. 가맹사업 공정하는 법률에서 오늘 여기 우리 길기관 변호사님, 조영관 변호사님이 제시한 단결권 개념도 이미 도입됐으니까 유사한 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맹사업자들 전국의 이 3만 개 프랜차이즈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단결권을 할 수 있고 단체 교섭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노동 3권에 비춰서 가맹이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맹이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일종의 공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물론 가격까지야 그렇게 가격 내고는 합니다. 본사랑 그다음에 수수료를 내고 같은 걸 하는데요. 어쨌든 생존 가격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정당한 공동행위들이 이미 우리 현행 법책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라도 몇 개씩 계속 완화되고 추가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좀 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날카로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도입해서 그것이 사회에 적정화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유정일 교수님이나 안진결 처장님 강변하신 여러 시장을 오히려 교란한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결국 나중에는 시장의 아주 필수 요소가 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생존 가격도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저희 국회에서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발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주신 유정일 교수님과 발제자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뜻깊은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토론회를 발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